자, 근대 개혁운동. 자, 봅시다. 자, 가부 개혁이 나왔어요. 가부 개혁. 우리 뭐 연표에도 가부 개혁 정도는 큰 연표는 1894년이에요. 교정청을 설치했어요. 교정청이 뭔지 봅시다. 조선정부가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주적으로 우리끼리 그지 내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저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개혁을 위한 임시기구예요. 정부에서 한 거예요. 교정청. 가부개혁 그죠? 개혁을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했어요.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 일본의 내정 개혁, 일본이 내정 개혁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배경이 돼가지고 자주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동학농민군도 개혁을 요구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요. 그죠? 다 좋은 얘기니까. 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을미개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가보개혁은 일본의 경복궁 정령,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에요. 김홍집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군국 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군국 기무처 한번 볼까요? 일본이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최고 정책 결정기구야. 최고 기구라는 거네. 정책을 결정하는 데가 제일 센 거 아니야? 파워가? 그죠? 최고 정책 결정 기구다. 교정청은 폐지했어요. 뭐 이게 있으면 이게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하나만 필요하니까. 그죠? 이건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실시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주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본이, 그지? 일본이. 내용. 왕실과 국정 사무를 그저 나라에 관한 일을 왕실하고 분리해요. 왕을 뺀다라는 거네. 그지? 맞죠? 과거제도 폐지하고요. 1차 가부개혁의 내용. 그 다음에 재정 담당 관청을 일원화했어요. 이 돈에 관련된 그런 국가기관을 한 가지로 하는 거야. 그지? 한 군데서 받는다라는 거야. 은본위 화폐제도. 은본위 화폐제도 볼게요. 화폐의 단위와 은의 일정량의 가치를 같도록 유지하는 거야. 은의 가치를. 화폐를 이따만큼 주면 은을 이따만큼 주는 거야. 그죠? 유지하는 화폐제도예요. 일본의 자본이 손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실시되었대요. 은본이라는 거는 일본과 관계가 되는 거구나. 조세 급납화를 실시하고요.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과부의 재가 허용. 과부가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이다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2차랑 합하고 다른 내용이랑 합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2차 가부개혁을 볼게요. 청일전쟁에서 우세해진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간섭을 본격화해요. 군국기무처를 폐지합니다. 1차에서 군국기무처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선 김홍집 혼자만 있었는데 박영효까지 같이 연립해서 내각이 출범했어요.
홍범 14조를 반포했어요. 홍범 14조가 뭐냐 한번 볼게요. 자료 한번 보자. 홍범 14조.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시기에 고종이 발표한 국정개혁의 기본 방침이에요. 청에 대한 4대, 우리 4대의 예를 여태까지 하고 살았었잖아요. 자, 조선의 자주 독립을 밝혔어요. 왕실의 정치 개입 배제. 왕실은 정치 개입을 못해요. 탁지하문으로 재정기관을 일원화했어요. 여기에서 뭐 돈에 관한 거는 여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걷꿈하는 거.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런 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려라.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라는 건 4대 폐지에 관련된 거예요. 왕실 사무라 국정 사무를 나눈다라는 거는 뭐예요? 왕실의 정치 개입을 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납세, 세금 내는 건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데요.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라는 그 기관에서만 한다라는 거야. 딴 데서 막 한다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좋은 얘기가 있네요. 자,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라는 걸로 나눴어요.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했고요. 사법권 독립, 그죠? 사법권, 재판소를 설치했어요.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합니다. 교육입국 조서라는 게 뭐냐면 1895년에 고종이 발표했어요. 교육에 관한 특별조서예요. 특별조서예요. 근대교육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갑오개혁이에요. 1894년이고 그 다음 연도에 1895년에는 그죠?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을미개혁 볼게요. 삼국간섭 이후에 삼국간섭이 뭐냐 보조단 보도록 하자. 갑오개혁이 9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어요. 청나라로부터 랴오뚱반도랑 타이완을 받았어요.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 압력을 가했어요. 네 혼자 다 먹냐 이거지. 그러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압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청에 돌려주게 됐어요. 다시 삼국에서 압력을 넣은 거예요. 자, 러시아가 그나마 파워가 셌었나 보죠. 친러 세력이 성장합니다. 삼국 간섭 후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한 일본이 개혁을 추진합니다. 태양력을, 을미개혁의 내용은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우리 아직도 원래부터 음력을 썼잖아요. 그죠? 음력을 썼었잖아요. 태양력을 이때 처음 쓴 거예요. 종두법을 실시합니다. 을미개혁 때. 종두법은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인체에 접종하는 방법을 종두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연호를 건양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언제 쓴 거야? 을미개혁 때 건양이야. 뭐 대한제국 때는 광무야, 광무. 알았죠? 자, 봅니다. 계속 볼게요.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단발령. 백성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단발령에 거세게 저항하였어요.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상투 틀고 죽을 때까지 조금도 안 잘랐잖아요. 그죠? 조금도 안 잘랐어요. 그죠? 남자고 여자고 간에 머리를 안 잘랐단 말이야. 자, 단발령. 그리고 태양력, 종두법, 건양, 단발령이 을미개혁의 내용입니다. 아관파천 볼게요. 명성황후도 죽었어. 일본 무서워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갔어요.
그래서 을미개혁이 중단됐어요. 이런 거 좋은 거 하다가 응? 황제가 도망갔는데 그지? 되겠어? 을미사변 이후 신변 위협을 느낀 고정은 을미의병 진압으로 일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아간 파천을 단행했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를 아간 파천이라고 해요. 자, 갑오개혁하고 그죠? 1차, 2차 갑오개혁하고 을미개혁의 의의가 뭐냐? 그래도 뭐요? 갑신정변하고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어요. 그때 얘기했던 거를 요구를 일부 수용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를 한 거야. 한계는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된 게 한계예요. 그리고 군사제도에 대한 거는 없었어. 토지제도에 대한 것도 없었어. 토지랑 군사에 대한 게 없었어요. 일본 간섭 속에서 했다라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관식 서술형에서는 저런 게 나오기가 좋겠네요. 집중하자. 독립협회 볼게요. 아관 파천 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가 됐어요.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계합파 관료들하고 그저 좀 깨인 사람들하고 함께 설립했어요. 독립협회를 1896년이에요. 그죠? 독립협회에서 한 일은 독립신문을 그 다음에 독립문을 건립하고 토론회랑 연설회 같은 걸 하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어요. 만민공동회 보자. 서울 종로에서 열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집회예요. 민중집회. 신분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했어요.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만민공동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했어요. 여기서 만민공동회를 관민이야. 이건 만민이 아니라 관민공동회를 개최했어요. 뭐 민간인하고 그지 정부 사람이지 정부 사람하고 헌의육조를 결의하고요. 근대적 의회 그게 중추원 관제라는 건데 그걸 설립을 추진했어요. 어디에서? 독립협회에서. 해산됐어요. 왜? 보수파 관료들의 모함 때문에. 독립협회의 세력 확대를 우려한 보수 세력은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정을 세우려 한다고 모함했어요. 공화정이 뭐지? 여럿이서 다스리는 게 공화정이죠. 모함 때문에 황국협회와 군대에 의해서 해산됐어요. 황국협회는 뭐 하는 데냐? 정부의 보수적 관료들이 보부상, 상인들이죠. 상인들과 연합하여 만든 거예요. 그죠? 황실과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예요. 상인단체야. 그지? 상인단체인데 보수 세력을 밀어주는 상인단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독립협회는 황국협회랑 군대에 의해서 해산됐어요. 자, 그렇지만 독립협회의 의미가 뭐냐? 민중계몽, 주권 수호에 노력하고요. 애국계몽운동에 영향을 미쳐요. 애국계몽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아까 관민공동회 중에서 근대적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라고 그랬어요. 중추원 관제를 보도록 할게요. 관선, 그죠? 관선 의원 25명, 민선 의원 25명을 각각 선출해요. 관에서 선출한 의원이겠지. 민선 의원 민간인들이 알아서 했겠죠. 그죠? 구성하고 법률을 만들거나 없앨 수가 있어요. 같이 하는 거니까 의의가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의정부라는 데다 건의도 하고 자문도 해요. 국민의 요구를 심의 의결하는 의의가 뭐냐면 최초로 국민의 참정권이 인정됐어요. 국민의 참정권. 정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데에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볼게요. 대한제국
또 이제 독립협회 1년 있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자주성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고조됐어요. 고종이 환궁 되돌아옵니다. 궁으로. 대한제국의 연호는 광무로 정합니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대한국 국제가 뭐냐? 대한국 국제. 고종은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어요. 대한제국은 황제권이 무한한 전제군주 뭐예요? 파워가 엄청 있는 왕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제국의 1조는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며 2조부터는 군 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외교권 권한이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황제. 대단히 센 거죠, 그죠? 황제에게. 그게 대한국 국제예요. 헌법 비슷한 거야, 그지? 헌법 비슷한 거. 자, 자주국가임을 표방하고 있고요. 황제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광무개혁. 구본 심참의 원칙 아래 점진적 개혁을 실시했어요. 광무개혁은 구본 심참이란 게 뭐냐?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참고하는 거죠.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천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용은 토지 조사도 하고요. 지계를 발급합니다. 지계가 뭐냐?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야. 땅 문서 같은 거요. 대한제국은 지계를 발급해서 조세 수입을 원을 정확하게 하고 조세 수입을 늘리고자 이거를 한 거야. 알았죠? 상공업 진흥 정책을 펼쳤어요. 근대적 회사랑 공장, 황제 직속의 원수부도 설치하고요.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시켰어요. 원래부터 있던 건데. 각종 근대적 학교도 설립했어요. 의는 산업, 교육, 기술 성장, 국방력,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뭐 이런 거를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한계는 뭐야? 지배층의 보수적 성향. 너무 보수적이지, 전제군주로 강화하는 거는. 아무튼 열강의 간섭은 극복하지 못했어요. 말로만, 그제 말로만.